안녕하세요, 노을사원입니다. 자, 매매 복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많이 나왔어요. 차트 진행이 많이 됐었고, 마지막 시황은 어땠었냐면, 조금 단기 파동에서의 분석으로 요런 ABC를 좀 기다렸다. 요런 ABC를 기다렸고, 혹시라도 가장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고, 차트가 바로 오르는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후자의 시나리오가 먼저 나왔고, 후자의 시나리오가 나왔다면은 파동의 완성은 이런 식의 파동 완성을 그렸겠죠. 이런 식의 파동 완성을 그리고 파동의 마무리를 했다. 라고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차트를 크게 봐서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식의 매매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차트 분석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 파동이 하나 보이죠. 자, 여기 추세 파동이 하나 보입니다. 저점을 갱신한 이후에 처음 나온 추세 파동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파동들은 다 조정 파동에 해당을 하겠죠. 이 조정 파동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나오기를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 여기 이제 매물대 대충 얼추 봐도 뭐 한 236, 236 라인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차트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나 이 의심이 들었던 게 이제 대파 동상에서는 여전히 상방이에요. 대파 동, 중파 동상에서 여전히 상방인데 이제 단기 파동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차트가 이루어져서 상승의 전환점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많이 내려갔죠. 이런 낙폭과대가 나온 이후에는 차트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그 이후에 전개되는 파동에 가장 이쁜 ABC 파동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ABC 파동. 이 ABC 파동으로 인해서 파동의 마무리를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파동에서 피보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차트가 보시면 여기 386 라인, 236 라인 여기서 매물대를 차곡차곡 잘 쌓고 있어요. 보통 이제 시간 조정을 하면 요 바닥 매물대를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이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이제 명칭으로 불려지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매집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트를 다시 상승시키기 위한 요거를 기간으로 늘리면서 결국 차트를 상승을 시켰는데 이렇게 차트가 상승하기 전에 기조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ABC 하나 나오죠. 자, 여기도 ABC 하나 나오고 그러면 요 상승 ABC가 해소가 될 만한 하락 ABC가 무조건 하나 나와야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락하는 ABC가 있으면 상승하는 ABC가 있다. 지금 마지막에 상승 ABC면은 무조건 하락하는 ABC도 하나 나와야겠죠. 근데 하락하는 ABC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온 ABC를 마지막까지 확인을 한다면 자, 보시면은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ABC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파동은 높은 확률로 A, B, C가 나올 확률이 있는 차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상방으로 또 어떤 ABC가 나왔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얼추 보면은 그냥 눈대중으로 제가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ABC가 나오죠. 이렇게 ABC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ABC. 마찬가지로 이렇게 ABC 나오고, 이 뒤에 파동까지 좀 연결을 한다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 B, C, D, E. 자, 이렇게까지 파동이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 자, 이렇게 ABC 하나 나오고, 파동 카운트 마무리. 그 다음에 이렇게 ABC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ABC가 하나 나왔어요. 요걸 이제 다 묶어보면 되겠죠? 자, 상승 하락 ABC가 나온 이후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있어요.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요 구간이 박스권이라는 증거고 이 박스권 내에서 방향은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자, 하락을 저점을 깨지 않는 이게 가장 마지막 바닥 ABC죠. 위에서 내려오는 ABC. 요 마지막 ABC까지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파동은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앞파동까지 좀 이렇게 고려를 한다면 이런 파동이 하나 나와줬으면 이렇게 저점을 깨고 알맞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보통 자리를 잘 안 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파동 안에서의 횡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횡보가 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간 조정으로 차트가 오르는 아주 월스트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됐다. 자, 그럼 차트 진행을 좀 보시죠. 여기서 저는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상승 기조는 솔직히 막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서 차트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그, 숏이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계속 진입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차트가 나오는 게 자리를 안 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았냐면, 요거 ABC 하나 보고 잡았습니다. 요거 ABC 보고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롱을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여기서 ABC를 잡으면 좋은 게 뭐냐면 손절 라인이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게 아마 작은 부분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약간 삼각수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수렴 하단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제 롱 대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중은 제가 봤던 분석에 좀 반대 분석이었기 때문에 비중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롱을 막 그렇게 달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상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숏을 보고 진행을 하던 상황이라 여기 차트를 보면 어마무시하게 나오네. 자, 여기서 한번 또 체크를 해봅시다. 저렇게 파동이 내가 만약에 포지션을 못 잡았다 그러면 너무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롱관점을 보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 놔줘야 되는 파동인 거고 굳이 여기서 롱타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 밑에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선택과 집중의 이제 상황이었겠죠.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여기 고점을 손절로 잡고 숏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저점을 손절로 잡고 롱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자, 그럼 여기 카운팅을 한번 카운팅을 해봅시다. 지금 뭐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임펄스 형태로 올라간 파동이에요. 이렇게 보면 1.618 자리가 나오네요. 그럼 1, 2, 3. 근데 4파가 조금 야물딱지지 않다. 그죠? 님들이 보기에도. 뭐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소파동 그러니까 3파동의 연장이 되는 파동에서는 좀 가능한 파동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2파동의 규모와 여기 4파동의 규모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연계된 그러니까 연장된 파동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쉬운 방법이고 만약에 연장된 파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파동은 요 어차피 대파동 내에서 이렇게 ABC나 이런 큰 임펄스 형태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연장이 된 파동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펄스 비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2.618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연장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율이 맞지 않는 2파하고 4파가 나온다 그러면 요 3파동 안에 연장을 좀 의심해 봐라. 그러면 이제 파동 카운팅을 조금 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파동이 또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상승 파동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자, 여기서 하락 파동을 기대했듯이 여기 이렇게 한 파동이 내려오면 어떠한 낙폭과대가 생기죠. 낙폭과대 이후에 이렇게 이쁜 ABC를 하나 찾으면 이때부터 이제 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차트 힌트가 있거든요. 근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느자고없이 만약에 쭉 올라가는 차트다. 그러면 여기서는 힌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차트를 지켜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ABC 파동이 나온 거 같네요. 이런 데를 보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나리오를 좀 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숏을 좀 잡아봐도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 라이브에서 매매일지를 좀 해야 그때그때 질문 받으면서 하고 내용 뽑을 게 많은데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매매일지를 하면 크게 막 설명할 게 없죠. 자, 차트가 이렇게 보여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 이런 ABC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포지션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안에 3파동이 어떠한 것이 연장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여기가 2파동이 되고 여기가 4파동이 되면은 크게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조금 이전 파동에서부터 큰 파동을 조금 봅시다. 자, 여기를 좀 기준점으로 한다면 이러면 1.618. 뭐 이렇게 길게 잡아도 되겠죠. 그러면 4파가 조금 더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보다 더 큰 기간의 조정을 해야지 요거를 좀 임펄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파동 거래량, 5파동 거래량 얼추 많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플레이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여기서 파동 카운팅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여기 이제 ABC 고점으로 보고, ABC 고점 거래량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카운팅을 한다면, 여기서 좀 카운팅을 한다면, 이 정도 ABC, 그다음에 ABC, X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X파였다 그러면 이렇게 한 파동 더 빠져야 되는데 고점을 갱신했으니까 얘는 X파의 확률이 없죠. 그러면 ABC로 파동 카운팅이 마무리됐고, 여기 ABC로 이렇게 파동 카운팅이 그냥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올라가는 새로운 추세 파동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이 추세 파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 크게 뭐 카운팅이 어려운 차트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ABC 하나 보이죠? 자, 그리고 ABC 안에 여기 ABC 1대1이 나오려나? 요거는 좀 비율을 재볼게요. 저거는 그냥 눈대적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ABC가 나오는구나. 저기는 눈대중으로 안 나와서. 자, 이렇게 ABC 하나가 또 보이네요. 자, 그리고 얘도 눈대중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ABC가 하나가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파동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 Hold on, hold on, hold on. A, B, C, D 이게 비율이 이렇게 맞는 것 같죠? 이렇게 A, B, C, D 비율이 이렇게 이쁘게 맞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비율이 이쁘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 ABC 하나가 또 빠졌죠? 여기 ABC 하나가 또 빠졌죠? 자, 이러면 차트가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ABC로 하고 어떤 파동이 비비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얘가 이제는 좀 빠지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저 파동이 나오고 나서 여기 또 ABC가 하나 또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 또 나오죠. 그럼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근데 상승 추세가 나왔어. 상승 추세 나왔는데 이 녀석이 또 공교롭게도 ABC야. ABC고 이 이후에 나와야 되는 ABC 파동에서 여기는 이제 계속 추세 추적을 했을 것 같아. 우리 다 공부했죠. 자, 전고점 이렇게 피보를 떠놓으면 지금 여기가 786을 찍어줬죠. 786을 찍어주면 아직 추세가 죽었다고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236과 386 구간 사이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지지한다면 크게 한 파동 더 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크게 한 파동 더 쐈죠. 크게 한 파동 더 쏜 후에 또 파동 카운팅을 해보면 자, 이렇게 ABC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1.236. 그러면 얘도 어떠한 ABC 파동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요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하락 파동이 이렇게 ABC로 마무리를 지으면 안 돼. 안 돼. 근데 ABC 파동이 밑으로 하나 또 나왔다면 여기서 어디 또 롱자리를 한번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평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이평 괴리가 좀 있었죠. 이게 15분 이평이에요. 이평 괴리가 좀 있었는데 1시간, 이평을 1시간으로 봐주자. 이평 괴리가 있었는데 15분 이평에서는 괴리를 다 줄이고 다시 한번 차트가 상승할 수 있는 이평을 만들었고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상승이 지금 60일선을 타고 올라온 상승이에요. 근데 60일선을 최초로 터치를 했어. 근데 60일선을 깨는 캔들 모양은 나오지 않았죠. 아직 밑에 60일선, 120일선, 224일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을 보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그 다음에 고점의 모양이 이쁘지 않습니다. 우리 고점 모양 이제 다 알죠. 그래서 차트가 여기서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차트 진행을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차트가 예상대로 한 번 더 올랐어요. 이렇게 ABC 파동이 뭐 이렇게 ABC 파동이 하나 나온 이후에 차트가 한 번 더 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ABC 상방으로 가는 ABC를 하나 더 본다면 조금 고점의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점의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쇼각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파동입니다. 단, 이 앞으로 나오는 파동이 이런 파동만 안 나오면 돼요. 이런 파동이 나오면 한 파동 더 쏠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여기서 파동을 좀 본다면 여기 파동 카운팅이 요거 한 5분으로 보면 5분으로 좀 명확하죠. 그러면 이렇게 ABC 카운팅으로 상방이 마무리됐네요.
1.236. 못 봤어요. 너무 빠른가? 자, 1.236, 2.236, 1.381. 얼추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가 위로 잘 났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점의 모양의 형태를 만들면서 차트가 내려갈 확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 포지션을 잡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굉장히 쪼개서 잘하는 사람들이나 잡는 거지. 여기서 파동 카운팅을 잡는다기보다는 한 요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쇼각을 좀 보는 게 좋겠죠. 자, 다 똑같아요. 모든 분봉과 어떤 분봉이나 어떤 파동은 다 똑같은데, 자, 이평도 조금 참고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평을 좀 참고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1시간 이평이 추세가 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장 숏을 잡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밀한 카운팅이 안 된 상태라면, 자,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차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간이라서 차트가 엄청 빨리 나왔네. 자, 여기를 조금 카운팅을 좀 쪼개보죠. 자,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 된다고 했죠. 탑의 모양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평을 보시면은 지금 61선을 타고 버티던 이평을 깨줬습니다. 요거 깼을 때 얘가 1대1이 안 됐을 것 같아. 1대1이 좀 모질라 보이는데? 맞는 거 아니야? 1대1이 좀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어떤 파동을 기대를 할 수 있냐? A, B가 나온 이후에 A파동, B파동이 나온 이후에 여기가 이제 C파동. C파동의 마무리까지를 확실히 봐야 돼요. 근데 C파동 보시면 지금 이렇게 ABC 하나 있죠. 그럼 C파동은 5개 파동이 나와야 마무리가 된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ABC 3개 파동이기 때문에 한 파동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 한 파동이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이 평을 이제는 다 깼어요. 그러니까 이 평이 상승 추세에서 혼조세로 넘어갔다가 이제 하락세로 바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세가 보이는 그런 이평의 배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ABC 하나 있고 요거를, 자, 이렇게 ABC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결국엔 A, B, C, D, E로 파동의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 반등을 조금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평이 좀 꺾여 있고 1시간 이평을 좀 살펴봅시다. 자, 1시간 이평을 살펴보면 지금 60일선을 처음으로 깼어요. 이 차트가 올라오는 내내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았던, 여기 터치를 안 했던 60일선을 깼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60일선은 몸통으로 좀 깼기 때문에 이때 4시간 차트를 좀 볼까요? 4시간 차트를 보면 몸통으로 깊게,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하락의 신호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100%. 근데 이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파동이 정말 이렇게 ABC로 끝난 걸까? 혹은 이 파동이 이렇게 A 파동이 될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후로는 이제 거래량 체크도 좀 해가면서 파동을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파동 카운팅이 하나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톱. 자, 보면은 얼추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죠. ABC 여기가 비율이 조금 모질란 것 같은데, 비율이 조금 모질랐네요. 그러면 이 파동은 많은 높은 가능성으로 1대1 자리로 올 수 있고, 1대1 자리로 올 수 있고, 이제 피보로 더 본다면, 자, 382를 넘었기 때문에 얼추 1대1 자리가 618 자리죠. 그럼 차트는 여기까지도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거래량이 쭉 빠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맞네요. 자, 618 반등, 거래량 없는 618 반등은 뭐다? 숏자리다, 개꿀. 그래서 이제 차트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ABC 파동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파동이라면 B파는 3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이후로는 요런 이제 C파가 좀 형성이 될 확률이 있죠. 자, C파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의심이 드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ABC가 나온 이후에 이 파동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A가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정이 B파동인데, 이 B파동이 ABC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은데, 이 파동이 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로 나뉩니다. A파동이 될 수도 있고, X파동이 될 수도 있는 선택지가 생겨요. 이게 X파동으로 컨펌이 되려면 이 하방을 깨야 됩니다. X파동이
깨지려면 이 하방으로 깨야 돼요. 그러면은 이 파동은 ABC가 돼서 B파의 ABC 파동이 될 확률이 좀 있죠. 아니면 얘가 C1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X파가 확실히 깨져야 돼. 만약에 이 X파 저점을 깨지 않는 파동이라면 ABCX, ABCX로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자, 지금 X파 자리 살짝 안 깼네. 조금 아쉬운데. 깨면 좀 이거 뭐 얼추 깼다고 봐야 되나? 깼네요. 그럼 이제 X파 관점은 깨진 거죠. X파 관점이 깨지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를 이제 요 파동을 C1이나 아니면 B파의 잠깐만. B파가 아니지. C1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C1으로 볼 수 있습니다. C1이 그 얘기예요. C1이 그 얘기입니다. C의 A파. 이걸 이제 C1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C1 자리가 조금 확정이 됐죠. 근데 허허 여기 또 ABC가 이렇게 나온다면 아직 안 나왔죠. 이걸 좀 봅시다. C1 자리가 맞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대1 파동으로 여기 이렇게 ABC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ABC가 나왔어요. 이렇게 ABC가 나오면 뭘 조심해야 되냐? 지금 하방으로 계속 ABC가 보이죠. 이렇게 ABC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뭐 이렇게 ABC가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 파동까지 포함을 한다면 요거는 당연히 알 것 같아서 굳이 카운팅 안 하겠는데 이렇게 ABCD로 카운팅 마무리가 됐다. 그럼 이렇게 ABC 카운팅 마무리가 되죠. 이러면 또 한 번 약반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요 B파동의 A가 이 B파동 ABC가 끝난 게 아니라 B파동의 A, B, C로도 끝날 수 있다는 건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보나치 거 본다면 지금 618 자리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미 조정의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모르죠. 파동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차트를 한번 또 지켜봅시다. 이게 확실히 이 파동 카운팅이 마무리된 이 B 바닥 자리를 조금 뚫어줘야 그래도 좀 안심할 것 같은 그런 무빙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지금 저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B파였다는 게 컨펌이 된 거죠. 이렇게 ABC파였던 게 컨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C파동이 확실히 마무리가 잘 됐는지를 좀 파동 체크를 해야겠죠. 여기 눈에 보이는 ABC, 여기 아까 ABC 카운팅 했었죠. 이렇게 ABC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ABC가 하나 나오고, 자, 이렇게 ABC 파동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전체 파동이 제대로 된 비율로 ABC로 나왔나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뭐 복마감을 조금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이 비율에 따라서 파동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겠죠. 자, 보시면 A 파동, B 파동 나오고 확실히 1대1 자리까지 줬다. 근데 이제 C 파동은 좀 밀려요. A 파동에 비해서. 좀 밀리기 때문에 1대1보다는 1대 236, 381, 1.618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은 떤 식의 파동 카운팅을 마무리를 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런 마무리도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파동 카운팅이 마무리됐다. 그럼 여기서 또 갈림길이죠. 이 파동이 전체 A파가 되건 혹시 이렇게 ABC가 되건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차트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고점의 모습을 그리고 떨어진 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오른다 그래도 조정의 흐름을 끊을 정도의 강한 상승은 나올까 안 나올까 좀 봐야겠죠.
읍스. 자, 보면 좀 휩소 같은 거래량이 좀 붙었네. 요런 파동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파동이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요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매물대를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가 보통 이렇게 오를 경우에 만약에 이제 A 파동이나 C 파동, 추세 파동이 오를 때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보통 236이나 382 자리에 매물대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은 대부분 힙소 파동으로 끝날 확률이 커요. 이제 매물대 하나도 없죠. 저런 파동은 저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하락이 나올 확률도 큽니다. 자, 이때 좀 기대할 수 있는 파동은 아마 피보를 여기서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가 아마 786 언추 자리였을 거야. 그럼 여기가 한 618 자리겠죠? 그럼 이제 커피랜들 정도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파동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이날이구나. 이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날 우체국을 갔어요. 우체국. 그래서 자, 여기 C파동 나오는 거 보고 여기 이제 살짝 먹으려고 하다가 차도 긁어먹고 여기서 뭔가 인터넷이 살짝 밖에서는 인터넷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회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살짝 먹고 또 이렇게 이제 숏을 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뭔가 주문이 그러니까 인터넷 렉이 걸려요. 거래소 렉은 처음 들어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비트를 잡고 있어. 요즘 배율을 세가지고 제가 0.5비트나 1비트 기준으로 지금 매매를 하거든요. 1비트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차트가 떨어지면 이렇게 뭐 좀 이제 물을 타서 비중을 올려야 되잖아. 1비트를 넣었어. 1비트를 넣었는데 주문이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1비트를 또 넣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3비트가 확 잡히면서 차트가 훅 떨어진 거야. 당연히 청산이겠죠. 50배 썼으니까. 역시 사람은 욕심을 부르면 안 돼. 그래서 한 3,000불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차트 이렇게 봐놓고서. 여튼 그래요. 그래서 님들도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일 때는 매매를 하지 마라. 나한테만 너무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분석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나 매물대 없이 오른 차트는 급락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확정이죠. 얘가 A파 확정이고 얘가 B파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C파동만 보면 되겠죠. 자, C파동의 마무리가 나올 때까지 숏 관점을 쭉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복마감상 어느 정도 조정의 장세로 장대 음봉에 꽂혔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C파동 같은 경우에는 1대1부터 쭉 나오는데 C파동 좀 밀린다 그랬어요. 236, 381, 1.618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 밀리는 경우 요 파동이 어떻게 이렇게 3개로 5개의 파동 카운팅으로 마무리가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조금 큰 봉으로 본다면 여기 매물대가 걸쳐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쭉 빠지는 파동은 없을 거예요. 갔다 걸리고 갔다 걸리고 갔다 걸리고 요 정도 예상하면은 이 자리에서는 베스트입니다. 저 정도 예상하고 그냥 파동 카운팅을 계속 쭉 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3,000불 정도 손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짤롱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전 차트에 여기 이전 차트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차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자리 주고 이런 파동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또 높은 확률로 C파동은 5개 파동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유동성이 나오는 파동이 이렇게 3개는 더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먹고 이게 좀 다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예요. 자, 보시면 지금 첫 파동이 하나 나왔네요. 근데 첫 파동이 딱 나와도 이게 C1이라고 생각을 하면 CA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파동이 현저하게 짧습니다. 한 파동 더 빠진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얘가 빠진 이후에 반등해서 하나 또 빠진다고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C파동은 5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시드를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차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청산 나간 거 좀 멘탈 관리하고 정신 차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롱 먹고 숏 먹고 여기 또 롱 먹고 숏 먹고 숏은 못 먹었다.
숏을 왜 못 먹었냐면 제가 27,000 근처에 여기 숏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본전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전 처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기서 매매가 제가 한번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사실 뭐 포종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포종을 안 하고 그냥 어차피 내려갈 거기 알기 때문에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서 본절에서 조금 약익절로 그냥 포지션을 빠져나갔고 그 금액으로 이제 다시 그때 한 3천, 4천 불 정도 들어있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으로 다시 이제 렌징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C파동에 대한 카운팅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 딱 봐도 1.618 자리가 너무 보여요. 1.618 자리 정도 왔죠. 그러면은 얼추 파동의 마무리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파동 카운팅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카운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딱 안 봐도 이렇게 ABC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비율상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ABC가 하나 보입니다. 자, 그러면 5개 파동이니까 요거 하나 파동에 좀 마무리를 보면 되겠죠. 이 파동의 마무리를 가장 보기 좋은 게 이렇게 ABC인데 지금 좀 짧습니다. 그럼 이 파동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 얼추 1대1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 여기 솔직히 파동 카운팅상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죠? 이게 뭐 어려우면 댓글로 좀 달아줘요. 자세히 카운팅 해달라고. 근데 카운팅 할 게 있나? 없지 않나요? 내 눈에 없어 보이는데 그대들의 눈에 있을라나? 자, 어쨌든 요렇게 보면은 좀 파동 카운팅 마무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대1 나오네. 그러면 그래도 안 되겠다. 이 중간 파동을 놀릴 수 없으니까 이 중간 파동을 좀 포함해서 파동 카운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일 좋은 그림은 이 그림인데 또 비염 좀 짧아요. 2가 좀 짧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넓은 분할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제대로 된 마무리를 보려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포지션 진입을 물론 이제 아파동의 매물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왜 여기서 포지션을 진입을 하라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공통 구간이에요. 뭐가 공통 구간이냐? 얘가 이 파동이 ABC로 끝났다는 가정하에 이제 차트가 이렇게 오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롱이 공통 구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얘가 만약에 A 파동이라고 하면 A, B, C에서 하나가 더 빠지겠죠. 그럼 요 B 파동마저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전제로 매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카운팅은 진짜 없어요. 저기 카운팅 안 되면 좀 미안하지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응? 끝났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가 한번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다고 좋아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이제 나름의 마무리를 저는 그냥 매매를 하기 위한 마무리예요. 전체 시황을 보기 위한 마무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파동 카운팅 마무리를 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 파동만큼의 반등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떤 매매를 진행을 했냐면, 제가 여기 ABC 하나 떨어지죠. 이렇게 ABC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 오른 파동이 명확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카운팅이 안 됐습니다. 여기가 카운팅이 없기 때문에 X8 확률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ABC 나오고 X 파동 나오고 이렇게 한 파동이 더 빠질 수 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 타점은 요 밑으로 한 1000불 정도 더 1000불이 아니지. 한 요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500불에서 1000불 사이를 더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동을 보고 확정을 안 지었어요. 자, 근데 요 파동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주고 또 한 번 ABC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파동은 WXY이긴 한데 저점을 미세하게 갱신을 안 했습니다. 그죠? 이건 좀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을라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저점을 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찐반을 할 수 있나? 그래서 2평을 살펴보니까 5분봉 2평에서 62평이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15분 2평을 봐도 62평이 요 자리쯤 있네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5분봉의 2평을 보고 121선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1선이 마주칠 쯤에 어디서 롱타겟을 하면 되겠다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봤냐면 님들 눈에도 보이겠죠. 자, 이렇게 ABC 파동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방으로 한 번 더 차트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이평이나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을 한번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파동 카운팅은 여기에 파동 카운팅이 되겠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뭔가 ABC가 쭉 떨어지는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요 매매 자리에서부터 이제 포지션을 좀 진입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근거를 좀 살펴봅시다. 자, 요 파동은 얼추 봐도 ABCX 같은 파동이죠. 이렇게 ABC 하나 나오고 조금 더 여기 너무 파동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ABC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미달이네. 이렇게구나. 이렇게 ABC 하나 나오고 그러면 이 앞전 파동 A, B, C, D, E로 파동 파동 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저점 갱신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톡, 톡, 톡 터진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차트가 오르는데 요 녀석이 좀 파동 카운팅이 늦어가고 없어요. 이렇게 ABC 나오고 흐물흐물흐물 자 이렇게 ABC 카운팅을 맞나? 차트 지저분하다. 이거 5분봉? 이거 1분 카운팅 해야 되겠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비율이 나오나 이게? 이렇게는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오죠 1대1. 그러면 이렇게 ABCD 파동 카운팅이 나온 이후에 이 녀석이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 지금 2평 일단은 작은 2평들이 모였죠. 5분, 15분 하면 여기 이제 15분 상 62평 확률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피보를 일단은 꺼야 돼요. 왜냐면 요 피보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ABC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진짜 앞전에 카운팅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ABC 보이죠? 이 안에 있는 소파동 ABC를 아까 카운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여기 모르겠으면 공부하고 오십시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카운팅을 보면 지금 786짜리 한 번 터치하고 두 번째 터치했죠. 자, 그럼 세 번째까지 터치를 하냐, 안 하냐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터치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ABC 나온 파동은 끝이에요. 자, 이렇게 ABC 나온 파동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 앞으로 새로 나오는 파동 카운팅이 새로운 파동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ABC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ABC 새로운 파동이 나오고, 자, ABC 새로운 파동 카운팅이 나오고, 자, 두 번째, 얘가 C파동이 5개 카운팅으로 보일까? A, B, C, D, E. 그리고 이게 또 A, B, C. 해서 파동 카운팅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A 파동 컨펌을 하고 내려오는 게 B 파동. 자, 이렇게 A, B, C. 여기 짧아 보이죠? 짧아 보이지만 C파동에서 파동 카운팅 마무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B파로 봐도 무관합니다. 자, 이렇게 무관하게 본 파동에서 자, 피보를 이렇게 재본다면 자, 78638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죠. 여기 보시면 786 찍었죠. 382. 근데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236, 382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0.5에서 반등할 확률은 적고 38이나 236에서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이만큼을 먹었지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 파동에 대해서 좀 봅시다. 딱 보면 얘가 인펄스의 가능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냥 ABC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BC인데 요 C파동은 임펄스 카운팅이 되는 것 같네요. 딱 봐도 임펄스 카운팅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자, 이렇게 여기 C.
0.618. 그러면 3파 거래량, 5파 거래량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3, 4 이렇게 임펄스 카운팅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저 5파동은 왜 저렇게 나왔냐면 여기 1파동과 3파동에 자, 0.618배까지 한번 쓱 올리면 많이 오버됐네. 18까지 올라갔네. 그러면 얘는 임펄스의 가능성이 없겠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A, B, C파동에 A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C파동에 A, B, C로 나온 거고. 자, 두 번째 파동이 또 임펄스의 가능성이 있겠다. 진짜. 자, 이렇게 카운팅을 해봅시다. 왜냐면 내가 진짜 여기 매매를 이렇게 했거든. 음. 자, 어쨌든. 음.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1, 2, 3, 4, 5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파동하고 3파동까지의 0.618배를 4파동 끈을 올린다. 또 오바되네. 얘도 그냥 ABC네. 그러면 얘도 그냥 ABC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BC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뭐 이렇게 ABC로 봐야겠죠. 이렇게 ABC를 보면은 파동 카운팅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 지금 슛 잡고 있는 게 거의 어, 살짝 놓쳤네. 여기 저점을 살짝 놓쳤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 파동의 마무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자, 결정적으로 이렇게 A파, B파, C파 해가지고 조금 더 고점이 남을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잔파동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매하시면서 이제 파동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파동이 C파동이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 A, B, C, A, B, C, A, A, B, C, A, B, C, D, E.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또 재보면 1.236 월표 파동판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A, B, C, D, E로 파동판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파동판을 마무리할 수 있고, 마지막에 고점 ABC가 하나 나왔나 판단을 해보면 고점 ABC가 나왔네요. 조금 모질라긴 하는데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또 ABC 파동이 보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숏하게서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저희 롱을 먹으면서 이제 숏을 계속 모아왔기 때문에 제 평단이 여기 근처거든요. 방금 익절을 살짝 놓쳤는데 살짝 화가 나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요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하고 차트의 흐름을 따라가는지를 뭐 유심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 복귀 영상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이 매매 복귀 영상은 제가 무료로는 공개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단은 멤버십을 하신 분들이 이미 좀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1학년 혜택을 좀 받으셔야,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분석하면서 제가 요거를 비트 분석을 그냥 시황만 공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석이 아니에요. 시향은 그냥 차트가 이렇겠다라는 나의 이제 그런 뭐 짐작이나 뭐 요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이제 예상 정도의 시황을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차트 분석을 하면 여기에 대한 카운팅이나 기법이나 그런 걸 다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멤버십 전환을 한 이유도 이런 그런 기법 공유를 조금 사전에 좀 차단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 복귀를 좀 보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멤버십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매매도 차트가 좀 나오는 동안까지 조금 더 한 열흘 정도, 열흘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주일에 제가 예전에는 2번씩 했는데 차트가 안 나와요. 차트가 꼴랑이 요만큼 하는데 매매 복귀를 쓸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동은 높은 확률로 공통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일단은 파동 카운팅이 마무리가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분할로 넓게 잡아가면 어찌됐건 이게 뭐 추가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거든. 얘가 이렇게 공통 구간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미 이 정도 파동이 내려오면 여기가 분명히 장대로 뚫렸을 겁니다.
4시간 장대가 어쨌든 27,200까지 내려왔다면 여기 매물대를 다 부셨다는 얘기예요. 부시고 지금 짤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데 이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비비는 무빙이 나온다면 여기 매물대 충분히 소화한 거거든. 그럼 비비다가 한 파동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ABC가 나오면 참 요것도 발라먹고 요것도 발라먹고 참 좋은 파동이죠. 앞으로는 요 매물대에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이미 여기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 매물대 자체가 제가 비트 시황 공유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비중이 쌓여있는 매물대가 아니기 때문에 매물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이 뭐 요만큼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요만큼 반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4시간 봉 중기도 이미 다 하방으로 이제 차트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얘를 좀 크게 날봉상으로 본다면 여기 타겟가가 나옵니다. 60일선은 최소한 가겠죠. 근데 여기서 뭐 딱하니 뭐 좀 의미가 있을 만한 매물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뭐 언제나 얘기했듯이 여기 25라인 여기를 이제 좋죠. 지지대가 아주 좋은 구간이죠. 그래서 1차, 2차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저번 비트 영상에서는 롱의 배율을 높이고 숏의 배율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은 여기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한번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제가 숏 비중을 굉장히 줄이면서 이제 매매를 했었고 롱 비중만 높여서 매매를 했어요. 왜냐면 롱의 비중을 높이면 이제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물론 이제 손절도 칠 수 있지만 손절 칸솔점만 친다면, 왜냐면 숏은 어차피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이제 기준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롱을 모아가는 순간은 지금 이 자리부터 롱을 살살 모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수익을 준다면 저는 이제 거래량이나 기타 모든 올라가는 모양을 보고 아까처럼 파동 카운팅의 마무리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적당히 포지션을 종료를 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재차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롱의 비중을 배율을 제가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줄인 상태로 천천히 분할을 해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막말로 지금 여기 매물대를 다 깼잖아요. 여기 어떠한 상승의 시작 자리를 깼기 때문에 이 조정은 이만큼의 조정이 아닙니다. 이 조정은 최소 이제 이만큼의 조정까지 바뀐 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조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 조정이 618 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 조정이 382 조정까지도 갈 수 있어요. 0.5 조정이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지, 이미 여기 매물대 자리를 깼기 때문에 지금 나온 조정은 요 상승 파동의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상승 파동의 조정으로 보려고 해도 이미 236자리는 제가 봤을 때 깬 것 같은데, 그죠? 236자리 이미 깨고 내려왔죠. 그러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여기 정도 지지해서 60에서 받고 올라가는 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전체 조정도 한 236이나 786까지는 조정을 했으니까 618 얼추 조정을 했으니까 딱 618 자리죠. 여기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두 번째 여기 25 라인이 이제 단단하니까 0.5에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기다리는 자리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파동 더 내리면 382까지도 볼 수 있는 23,900짜리까지도 볼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좀 의미 있는 지지대가 없긴 한데 제일 베스트는 0.618짜리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2,600, 2,500 이러면 여기가 얼마야? 얼추 한 1,100불, 1,100불씩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한 2,000불이나 3,000불을 버틸 수 있는 배율과 그다음에 비중으로, 만약에 배율이 좀 높다 그러면 비중 조절을 잘 하셔서 이 정도 버틸 수 있는 만큼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차트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매매복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